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과대평가하지만 1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하게 과소평가합니다. 이런 시간 인식의 오류가 바로 우리가 목표를 포기하는 이유죠. 우리 대부분은 시간이 마치 무제한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어떨까요? 평균적인 인생은 대략 28,0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35세라면 이미 12,800일은 흘러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언젠가라는 단어에 의존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휴가가 정말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 지금은 한 달이 일주일처럼 빠르게 지나가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과학적 현상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경험이 새로웠기 때문에 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반복되는 일상 패턴에 빠지게 되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합니다. 뇌는 이런 반복적인 순간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시스템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매주 새로운 카페에서 일해보거나 다른 경로로 출근하거나 전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깨워서 시간을 다시 천천히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경험은 시간을 늘려주는 마법 같은 도구인 셈이죠. 우선순위 설정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쁘다는 것을 생산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9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병상에 누워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이메일들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보낸 저녁 시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성장한 순간들이 더 소중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 10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머지 7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피해야 할 목록이에요. 복리의 원리를 인생 선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 30분씩 투자하면 1년 후에는 180시간의 성장을 얻게 됩니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하루 30분씩 더 본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시간뿐만 아니라 집중력, 창의력, 그리고 진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는 은행 계좌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입금이고 약속을 어기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은 출금이죠. 실제 은행에서처럼 입금하지 않고 계속 출금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서는 왜 냉대받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작은 일상적 투자입니다. 무작위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기, 작은 디테일을 기억해주기 같은 것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눈 관계가 즐거움만 공유한 관계보다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 사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죠. 약한 연결의 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 사람들, 전 직장 동료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보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약한 연결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이벤트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인 거죠.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회는 여러분의 안전지대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걸 인접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스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닿을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라면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20대와 30대 초반에는 돈보다 학습 기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미래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복권 당첨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티켓을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다양한 스킬을 익힐수록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통적인 경력 사다리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의 커리어는 정글짐에 가깝죠.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움직이고 때로는 한 단계 내려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움직임이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스킬 조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미루는 습관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면서
대신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때 하게 되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미루기는 우리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수면 부족 상태의 뇌는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한 판단력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승진, 맺고 싶은 관계,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은 모두 명료한 사고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의 자신과 저녁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는 의욕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저녁이 되면 그 계획을 방해하는 반항적인 다른 인격이 나타나죠. 이런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아침에 현명한 자신이 저녁에 게으른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운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팔굽혀펴기 15개, 5분간의 스트레칭,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기 같은 미니 운동들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은 8시간씩 앉아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아주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뭔가를 더 빨리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세요. 가르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초보자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니까요. 자서전을 읽는 것도 훌륭한 학습 방법입니다.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의 평생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고 성공 패턴도 배울 수 있죠. 완벽주의는 성장의 적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서투른 상태를 받아들이세요. 이걸 의도적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분야에서 초보자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해요. 제약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됩니다. 무제한의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제한된 조건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감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좌절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정확히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의 물결은 통제할 수 없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순수한 지능으로는 입사할 수 있지만 감정 조절 능력이 승진을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유를 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걱정에서 벗어날 자유를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도 함께 높여서 결국 더 바빠지고 더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마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월급을 근무 시간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 돈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 야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비용, 가족과 보내지 못한 시간까지 모두 계산하면 실제 시간당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은 사고 전문 지식은 빕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해요. 물건은 빌리거나 대여하고 대신 경험과 교육에 투자합니다. 경험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 평생 함께 가지만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창의성은 영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와 같아서 처음에는 녹슨 물이 나오지만 계속 틀고 있으면 맑은 물이 나와요. 나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에너지 관리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자동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해요. 결정 피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내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에너지가 바닥나거든요. 인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실험을 통해 배워가세요. 뭔가 맞는지 알려면 직접 해봐야 해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하루 5분짜리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가 더 큰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세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가족과의 시간, 새로운 기술 습득, 다른 사람 돕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현명하게 쓰든 그렇지 않든 말이에요. 작은 습관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해보세요.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